金沢百万石祭り。城下町金沢を彩る時代絵巻、金沢百万石祭り。加賀藩祖前田利家の金沢城への入城を記念して、자, 마에다 토시가 가나자와에 처음 들어온 것을 기념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68회 했습니다. 가가 유젠, 가가 비단이라는 게 유명한데 등롱을 띄우는 행사. 쪼칭, 붉은 통을 강물, 아사나가와에 띄우는 거고요. そして祭りのメインイベントは百万石行列。 백만석 행렬이 메인 이벤트고요. 무사시가스지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중심인데. この時、ひときわ歓声が起こるのは馬上で采配を振る前田利家です。 마상 행렬. 毎年有名俳優が起用され、市民の注目を集めます。 지금 그 등에 그 빨간 거를 메고 하는데요. 저 호로라는 건데 연락병들이 쓰기도 하지만은 뒤에서 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자, 지금 가나자 백만석 마쓰리 광경을 보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이제 이날 저 마쓰리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601년 5월달 5월 말쯤에 이제 주희가 이제 시집을 오는데요. 주희는 덕천가강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방춘원이 애도성의 볼모로 끌려간 상태에서 대단한 로비를 해가지고 덕천가강의 손녀를 시집을 오게 만든 겁니다. 자기네 고향에.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에다 토시의 창업주가 가나자시 가가번의 30만석 대명, 저 촌동네의 나나오시라는 데서 5만석 성주를 하다가 30만석의 다이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이묘가 된 기념으로 시작을 한 건데, 주희가 시집 오는 걸 갖고 이제 그 메인 이벤트를 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뭐 광경들이 이제 펼쳐지죠. 뭐 해마다 하니까요, 행사가 조금씩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뭐 왕년에 그 마에다 토시의 시절에 이제 병사들 뭐 행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 사진이 이제 핵심인데, 지금 이 남자는 마에다 토시나가입니다. 김여철이를 받아서 양자 비슷하게 기르는 사람이죠. 마에다 토시의 장남입니다. 그 옆에 여자는 옥천원 부인입니다. 옥천원 부인. 물론 뭐 본인들은 배우들이지만은 유명한 배우들을 일부러 캐스팅을 해요. 그래서 삼류 배우가 오는 게 아니라 동경에서 잘 나가는 배우들이 와서 이 연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에다 토시나가와 옥천원 두 부부가 김여철이를 이제 길렀잖아요. 길르고 이제 무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식을 이제 드려야 되죠. 양자를. 그거를 이제 자기 동생 마에다 리상 토시스네를 자기 동생을 양자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경우인데, 자기 동생을 양자로 드리는 건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3대 성주를 누굴 시켜야 되니까 자기 막내 동생을 시켰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뭐 부자지간 차이가 나요. 부자지간 차이 이상 나죠. 그래서 그 이제 마에다 토시스네, 그러니까 이제 3대째의 그 성주를 장가를 드리는데 덕천강의 손녀한테 이제 장가를 드린 거죠. 그래서 보험을 확실하게 들어버린 겁니다. 이 보험을 들게 한 사람은 방춘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춘원이 계략에 성공한 거죠. 자, 요게 이제 그 행사 마쓰리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이쪽에 주희라고 썼습니다. 요 애죠. 바로 덕천강의 손녀딸입니다. 3살입니다. 3살. 3살짜리를 시집을 보낸 겁니다. 그 옆에 리상이라고 썼습니다. 토시스네입니다.
바로 아버지 토시나가의 2대 성주의 양자가 되는, 말하자면 동생이죠. 동생, 친동생이지만은 배가 틀려요. 이 사람하고 토시나가하고는. 그런데 얘가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일찌감치 점을 찍었는데, 얘를 이제 덕천강인의 집에 사이, 손녀 사이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확실한 보험이 된 겁니다, 이게. 이게 아주 대단한 살기 위한 계략으로서 아주 뭐 대단한 작전을 짠 거죠. 이 주희라는 애기는, 다마히메라는 애는 시집을 와서 이 둘 사이에 애를 많이 낳습니다. 4남 2녀를 낳던가 그래요. 많이 낳았는데, 얘는 이제 24살에 죽어요. 시집 와가지고 14살인가 애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고 24살 때 죽어버렸는데, 근데 죽은 것 같고 이제 또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죽은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제 바로 이 주희가 시집 오는 날, 이 주희를 동경서 데리고 오느라고, 이 동경하고 이 가나자와 쪽은요, 이 변방도로입니다. 그 옛날에는 거의 길이 아주 시원찮아서 이 아기를 며느리로, 손녀 며느리를 받느라고, 며느리 받느라고 나카센도 중산도의 그 도로 포장을 싹 했어요. 다리도 다 새로 놔줬고. 그러니까 덕천가강의 가문에 대한, 쇼군가에 대한 예의죠. 그래서 도를 매차록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를 받은 겁니다. 네, 이 애를 받아서 아마 김여철이도 이게 1600년도 5월 말경에 이 시집을 왔으니까, 그때는 김여철이가 만으로 14세가 됩니다. 우리나라 15세니까 이 광경을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거에 대해서 뭐 공부를 진짜 10년을 했는데, 또 이걸 요번에 유튜브를 하면서 새로 하나 느낀 거는, 얘가 이제 그 1594년생이에요. 이 토시스네, 요 애기가 94년생인데, 김여철이는 1586년, 얘는 94년, 8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얘가 태어났을 무렵에, 태어나기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1590년경에 김여철이가 이 가나자와 성을 왔는데, 얘가 이미 태어나서 있었던 겁니다. 5살짜리. 그러니까 일본도 보통 3살짜리부터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일종의 놀아주는 거죠. 그래서 말기가 좀 트이면 5살 때부터는 공부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검의식이라고 해서 왕이 혹은 자기 아버지가 5살짜리 애한테 조그만 미니 칼을 하나 주고 그걸 이제 차고 다니게 합니다. 이걸 사고무식이라는데, 이 사고무식을 한다는 건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사서 3경, 사서 5경 다 똑같이 배웠습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 공부 파트너로서 김여철이를 썼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왜냐하면 김여철이가 이미 사서 3경을 다 띄웠기 때문에 아마 가가본 내에서 쟁쟁한 학자들을 불러다가 얘 공부를 가르쳤을 거예요. 토시스네 공부를. 그래서 얘 혼자 공부를 가르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옆에 한 사람을 아마 앉혔을 겁니다. 아마 요런 애 비슷하게 앉힌 역할을 김여철이 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이 얘가 나중에 3대 성주가 되는데, 이 얘하고 같이 또 평생을 같이 하거든요. 김여철하고. 근데 얘가 만약에 김여철이가 싫었으면 김여철을 내쫓거나 죽여버리거나 어떻게 했을 텐데, 끝까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김여철이가 관직을 떠날 때 늙어가지고 75세가 돼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행정을 볼 능력이 없다, 세력이 딸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네가 간두는 건 좋고 내가 너에 대해서 상을 또 내리겠다. 그래서 한 뭐 몇백석 또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건이 뭐냐면, 네 아들을 내 밑에 와서 일을 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은퇴시켰다는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 정도로 김여철을 아꼈어요. 얘가 3대 성주가. 그 얘기는 김여철을 그만큼 믿었다는 얘기고, 김여철이 왜 내 아들입니까? 적어도 가나자시의 시장을 뽑는 자리에 됐더니, 너같이 똑똑한 사람이 네 애는 또 얼마나 잘 가르쳤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 하는 걸 보면 얘가 김여철을 엄청나게 신뢰하고 있었고, 실제로 김여철이 얘 밑에 있으면서 이 가가번을 갖다가 120만 석까지 키워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얘 공론하기보다는 김여철이가 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뭐 마쓰리 풍령 저도 이거 가서 봤는데, 제가 교토는 한 200번 이상 가봤어요. 근데 가나자는 14번밖에 못 가봤어요. 그런데 가나자를 14번 가면서 가나자의 문화 수준이 교토 다음 갈 정도로 세다, 이런 걸 느꼈어요. 아주 깊더라고, 문화가, 이 나라가, 이 동네가. 그래서 이제 이런 행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빨간 이 뒤에는 호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연락병들이 눈에 띄게 해서 이런 걸 등에다 이제 메고 다니긴 하지만은, 화살이 뒤에서 날라오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앞에서 오는 화살은 피할 수가 있는데 뒤에서 날라오는 화살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호로라는 거 뒤집어서 댕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등롱의 가가 유젠노 도로 나가시, 그러니까 가가가 이 비단, 이 동네가 비단이 유명해요. 그래서 그 교토가 비단이 유명한데, 알고 보면 교토의 비단 기술자들이 이 가가본, 가나자와에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뿌리가 원래 그런 뿌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토는 가나자의 문화가 없었으면 성립이 안 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결혼을 성사시킨 이 방춘원, 그러니까 마에다 토시나가의 어머니고, 그 다음에 토시스네한테도 어머니 되는데 친어머니가 아니죠. 양자, 거기는 배가 틀리니까. 그렇지만은 방춘원이 그 정도의 그 스케일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얘는 이 사람은 토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김여철이 갖다 성주를 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직계 반계 중에서 제일 똑똑한 애를 이제 3대 성주로 이제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오늘은 이 방춘원으로 인해서 이제 덕천강의 손녀딸이 시집을 오므로서 가가번과 동경의 쇼군가는 이제 서로 사돈지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돈지간이 처음에는 잘 나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삐락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이 사람의 다음 때, 토시스의 다음 때 가면 그 성주를 암살시켜버려요. 독과 막부가. 그 정도입니다. 이 암투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이제 방춘원의 공로인데, 그런 방춘원은 이제 동경에 앉아갖고 어떻게 이런 역전극을 펼쳤냐 하는 거는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좀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덕천강의 손녀딸이 가가번에 씹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